네, 탈레반이 장악한 아프가니스탄에서 한국 정부 활동을 도왔던 현지인 직원들과 가족 378명이 오늘 오후에 우리나라에 도착을 합니다. 정부는 이들의 이송을 국제사회 일원으로서의 책임감을 다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는데요. 관련 내용 중동 전문가인 성일광 서강대 유로메나 연구소 교수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우리나라가 아프가니스탄에 가서 여러 가지 일을 할 때 도와줬던 현지 아프간인들, 네네. 우리나라가 다시 같이 오는 거잖아요. 우리나라에 네네네. 잠깐 있을 수 있도록.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첫 번째 의미는 우리와 미국 관계. 네. 미국이 지금 상당히 곤란한 처지에 있는데 난민들이 많이 발생했고요. 예. 그래서 우리 한국에 적극적인 도움을 요청한 것 같고요. 또 우리 한국 정부로서는 사실 우리가 아프간에 여러 가지 재건 사업을 많이 했고요. 네. 2015년부터 재건 사업을 또 했고, 물론 2001년부터 또 난민들을 돕기 위해서 또 파견을 했지만요. 예. 그래서 그때 재건 사업을 할 때 우리와 함께 일을 했던 아프간 주민들 통역하신 분들, 대사관에서 일을 도와주신 분들, 그다음에 코이카 또 재건 사업을 함께 참여했던 분들을 예. 정말 아프간 통치하에 그냥 내버려 둔다는 것은 인도적 차원에도 안 되는 것이고 네. 또 우리 정부로서도 그것은 대단히 어려운 그 사람들한테는 너무 미안한 일이다. 예. 그래서 적극적으로 결정을 하고 신속하게 그들을 한국에 데려온 것 같습니다. 네네. 정부가 어제 발표했을 때 391명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네. 다시 조금 전에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378명이 이제 오늘 오후에 도착을 한대요. 나머지 13분은 현재 뭐 컨디션도 그렇고 공간도 부족하고 네네. 수송 하는 공간도 부족하고 네네. 피로감도 있어서 네. 좀 나중에 온다 이렇게 했는데 네. 수송기 3대가 갔는데 네네. 그렇게 상황이 그 3분은 그 본인의 의사가 그렇게 있나 보죠? 아무래도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 지금 우리 대사관에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실제로 몸이 아마 충격 여러 가지 뭐 거기 그렇죠. 기다리면서 그다음 또 탈출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예. 좀 심리적으로 불안정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또 한편 뭐 제 생각으로는 한국으로 꼭 가야 될까? 아니면 계속 고민하는 거군요. 마음을 지금 아직 정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다. 왜냐하면 뭐 워낙 한국이라는 곳이 아프간 사회와는 완전히 다른 곳이고 그래서 어떻게 거기 가서 어떻게 살 것인지 그쵸. 여러 가지 걱정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조금 그런 것들을 생각하는 시간을 갖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네요. 네. 예. 일단 주 파키스탄 대사관에서 보호하고 있다고 하는데 뭐 어떤 결정을 내리고 또 언제 들어올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네네. 정부가요, 국내 이송 아프간인들에 대해서 난민이 아니라 특별 공로자로 국내에 들어온 것이다. 이런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면서 이번에 발표를 했었거든요. 네네, 그렇죠. 이런 부분은 어떤 배경이라고 보시는지요?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 제 생각을. 워낙 국내 여론이 난민에 대한 특히 난민 수용에 대한 여론 자체가 그다지 좋지 않지 않습니까? 우호적이지 않아서요. 네, 우호적이지 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로서는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었을 것이고 예. 뭐 정부 얘기를 들어보면 또 유럽에서 다른 지역에서도 이렇게 이름을 바꿔서 레퓨지가 아닌 난민이 아닌 특별 공로자다. 이렇게 용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네. 우리도 이런 좀 다른 용어를 사용해서 예. 국내 여론도 좀 우호적으로 바꾸고 예. 또 실제로 뭐 그 사람들이 우리 재건 사업에 실제로 도움을 많이 줬기 때문에 그쵸. 실제로 예. 공로자라고 또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예, 예. 그런 측면에서 아마 이런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네. 연장선상의 이야기일 수 있겠습니다만 예. 아무래도 탈레반 치하에 있다가 이제 또 오게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일각에서 신원에 대한 우려도 나오는데 이 부분은 정부에서 좀 철저하게 확인을 하고 오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걱정들이 많으신데요. 네. 우리 대사관도 뭐 신원을 파악을 했을 것이고 또 우리의 우방국인 미국을 통해서도 이 사람들에 대한 신원을 여러 차례 파악을 또 조사를 해보고 어떤 예. 사람들이 탈레반과 어떤 연관이 있는 사람들이 아닌지 신원을 아주 까다롭게 파악을 한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기 때문에 네. 예. 사실 들어와서 또 이 사람들이 생활하는 것이 일단은 뭐 단체로 공동생활을 또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 우리 정부가 어떻게 이 사람들이 살 수 있는 또 여건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여러 가지 한국에 들어오시면 또 한국에서 또 이 사람들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예. 그런 기회가 있기 때문에 예. 그다지 그런 염려는 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뭐 우리
나라 그 직원들과 같이 생활했던 분들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예. 최소한 1, 2년에서 뭐 7, 8년까지 같이 일을 했고 네, 그래서 네, 비행기 타고 지금 수송하기 전에도 직접 뭐 체크를 다 했다니까 큰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근데 이게 그 수송 작전이 작전명 미라클이잖아요. 네, 네. 정말 기적 같은 작전인 것 같은데 왜냐하면 카불 공항까지 오는 것도 굉장히 힘들었다면서요. 네, 네. 탈레반 때문에. 네.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현지에선? 지금 여러 가지 뉴스를 통해서 한번 제가 살펴본 결과 이 지금 거의 뭐 300, 400명에 가까운 네. 숫자인데요. 이분들이 한꺼번에 공항에 모일 수는 없었고요. 예. 왜냐하면 공항에 지금 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기 그쵸. 때문에. 그래서 아마 미국 쪽에서 아주 제안한 아이디어인데 예. 아프간 내에서 미군과 같이 활동을 했던 그 버스 사업체, 네. 그 사업체에다가 요청을 해서 공항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이분들을 집결해서 버스에 태운 다음에 예. 그 다음에 그걸 이제 미국과 미군과 아프간군이 또 탈레반이 같이 지키고 있는 검문소를 통과하면서 공항으로 그냥 걸어 들어온 것이 아니라 예. 어떤 미군의 자산으로 그렇게 버스를 통해서 공항으로 안전하게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우리 대사관, 그다음에 우리 정부, 그다음에 우리 우방국이 미국과 함께 공동으로 계획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웠을 것이다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렇군요. 예. 예. 그리고 탈레반 세력과 저항군이 판지시르주에 집결해 있다 이런 소식이 들려오던데 물론 교전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만 곳곳에서 내전 가능성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런 얘기가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요. 네. 왜냐하면 판지시르주에 있는 사람들이 일단 판지시르는 카불에서 한 150km 떨어진 쪽입니다. 북동쪽에. 그래서 원래 저항군들이 많은 지역이고 또 미군이나 아프간이 들어왔을 때도 러시아군이 들어왔을 때도 이곳은 점령되지 않았고 예. 그 역사적으로 상당히 이 저항 세력이 직결돼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예. 그리고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파슈툰족이 아닙니다. 타직 사람들이라서 네. 그다음에 저항 정신이 강하고 이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최후 항전을 하겠다고 얘기는 하고 있는데요. 결국 지금 아프간에서는 탈레반이 하는 얘기는 자기들이 이런 반대 세력, 저항 세력을 통합해서 또 통합 정부를 세우겠다. 예. 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아마 첫 번째 할 일은 여기엔 저항 세력과 협상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협상을 통해서 탈레반 정부로 같이 함께 통합 정부를 세울 것인지 아니면 판지시르에 있는 반군들이 우리는 그렇게 못하겠다. 그럼 끝까지 저항하겠다. 이렇게 될지 만약 그렇게 되면 내전 가능성도 있는 것이죠. 네. 그러나 네. 현재로서는 일단 먼저는 협상이 먼저다. 그래서 협상 결과에 따라서 결과가 어떻게 될지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예. 마지막으로요. 탈레반이 정권을 잡으면서 이제는 변할 것이다 이렇게 공언을 했는데 사실 이를 바라보는 시선이 좀 나뉘는 것 같습니다. 전해지는 소식을 보면 믿을 수가 없다 이런 의견이 있고 그래도 일각에서는 20년과는 좀 상황 자체가 달라졌으니까 변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도 일부 있는 것 네, 같아요. 네. 정말 어려운 질문이죠. 네. 어려운 질문인데 20년 전에 탈레반 정권이 했던 그런 만행을 기억하면 사실상 지금 상당히 탈레반을 과연 정부로 인정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고요. 정말 정부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얘기고요. 그러나 자신들이 이제 뭐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우리는 20년 전에 탈레반이 아니다. 네. 우리는 변했다. 그리고 영어 인터뷰도 잘 하고요. 대변인도 그렇게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성들에게 인권을 더 많이 주겠다. 학교도 갈 수 있도록 해주겠고 직업도 가질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예. 네. 과연 우리가 그것을 믿을 수 있을지. 그러니까요. 그런데 좀 계속해서 뉴스들이 나오는 사건들을 보면 그 얘기 대변인이 하는 얘기와 전혀 다른 반대의 사건들이 일어나고 네. 있어서 일단 저는 지금은 초기이기 때문에 탈레반이 국제사회에서 인정을 받기 위해서 이런 인터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과연 이 사람들이 미군이 다 떠나고 예. 완전 지금 아프간을 장악한 후에는 계속해서 이런 온건한 정책을 추진할 것인지 정말 의문입니다. 그래서 예. 저는 상당히 이 사람들이 변했다고 생각하기 어렵다. 아직까지는 모른다. 예.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저는 조금 부정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다. 안 변할 것 같다. 네, 안 변할 것 같다는 게 제 입장이 되겠습니다. 미국은 이제 완전 발을 뺀 거예요? 그렇죠. 미군은 31일까지 더 연장을 하고 싶었지만 예. 작전을 더 수행하고 싶었지만 협상에서 실패했습니다.
탈레반 쪽에서 우리는 더 이상 더 기간을 연장해 줄 수 없다. 30일까지 무조건 미국은 철수해야 되고 그다음에 공항에서 뭐 아프간을 탈출하고 싶은 사람들을 모두 데리고 나가라. 그렇기 때문에 미국으로서 더 이상 어떻게 기간을 연장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일단 당장 오후에 들어올 378명의 아프간인들 입국 과정도 저희가 중간중간 뉴스를 통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성일광 서강대 유로메나 연구소 교수와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